오늘은 기준파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준봉 이후 매매를 시작한다고 했죠. 기준봉이 나오면 보통 기준파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기준파동을 기준으로 우리는 매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준파동이 뭐고 왜 기준파동이 나온 후 매매를 이어나가야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준파동에 대해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기준파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기준파동이 뭐냐? 매매의 기준이 되는 파동을 말합니다. 즉 기준봉이 나오고 한 차례 시세를 기준파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대량 거래량이 터진 기준봉이 나왔죠. 이제 다 아시죠? 제 영상 보셨으면. 대량 거래량이 터진 기준봉이 나오고 한 차례 시세가 나오는데 이거를 기준파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 기준봉의 이전에 이제 시작 지점 여기서부터죠. 이 시세의 끝인 여기까지가 하나의 기준파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준파동을 확인을 해야 하냐면요. 기준파동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상승 기준파동이 나왔다면 추세가 상승 쪽으로 이제 결정이 났다는 거고 계속 상승 쪽으로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빠른 익자를 기대할 수 있고 손절할 경우에도 비교적 이 손절폭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파동을 확인을 하고 계속 매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기준봉이 나왔으면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차례 추세가 나왔다는 거는 추세 자체가 매수 쪽으로 결정이 났다는 거고 추후 조정을 거치고 한 차례 더 2차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준봉 확인 이후 기준 파동까지 하고 난 후 매매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 차례 기준 파동이 나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 2차 추세로 이어진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 돌파하는 추가 파동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준 파동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기준파동이 나왔다면 먼저 판단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중심값입니다. 중심값이 기준파동 이후 중심값이 정해졌다면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위로는 매수 추세가 유효하고 밑으로는 이제 매수 추세가 꺾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단하는 방법은 기준파동 이후 눌림을 보는 건데 주가가 눌리는 위치를 보면 어떤 과거에도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준파동의 시작 지점을 주가가 하향 돌파하면 더 이상 상승파동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준봉이 나왔죠. 기준봉이 나오고 한 차례 이렇게 또 시세가 나오고 또 조정 이후 고점을 돌파하는 추가 시세가 나왔어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데 이 기준 파동의 시작점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기준 파동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 1차 시세가 나올 때 주가가 여기 조정을 받죠. 이 가격대 지지장을 많이 받은 이 가격대를 중심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시세가 나오고 눌림을 줄 때 지지 저항을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중심값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이제 매수 추세, 이 밑으로는 매도 추세입니다. 여기가 파동의 시작이라고 했죠. 이곳을 주가가 이렇게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은 매수 추세의 기준 파동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완전히 매도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매수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중심값 위로는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다가 이 중심값 밑으로 주가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관망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시 이 중심값 위로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관망을 하다가 좀 올라오는 척하다 다시 내려갔죠. 이때는 관망을 쭉 하다가 결국은 안 올라오고 기준 파동의 시작점을 하향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완전히 추세가 이제 매도 쪽으로 기운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도 관망을 하셔야 합니다. 진입과 손절 포인트인데 뭐 자세한 진입과 손절은 기법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큰 틀로 보면 눌림시 진입과 2차 기준봉이 나왔을 때입니다. 눌림은 말 그대로 중심선을 하향 돌파하지 않은 선에서 주가가 눌렸을 때 진입을 하는 거고 2차 기준봉이 나오고 돌파 매매로 2차 시세 초입에 진입하는 걸 말해요. 손절은 눌림시 지지를 했던 캔들을 하향 돌파했을 때 손절을 하면 되고요. 거래량 터진 기준봉이 나오고 1차 기준 파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진입을 하기 전에 눌림을 한번 보라고 했죠. 눌림이 여기서 눌리게 되죠. 이 이후로 다시 눌릴 때 이런 데나 계속 눌리죠. 거래량 줄고 이런 데에서 진입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손절은 어디예요? 첫 번째 지지 저항을 받은 부분 여기를 주가가 이렇게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2차 기준봉이 나왔을 때도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2차 기준봉이 어디서 나왔죠? 지금 여기서 나왔죠? 눌린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량 터진 양봉 캔들이 나왔어요. 이거를 기준 캔들로 보고 조정 구간을 돌파 시에 돌파 매매로 진입해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 기준봉 이후로 주가가 눌릴 때 진입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손절은 어디겠어요? 주가가 최초로 눌릴 때 지지를 받죠. 이 가격대가 손절 라인이
라인이 되겠고요. 주가가 이렇게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눌림 지점이 뭐겠어요? 중심값도 되겠죠. 자, 이렇게 진입과 손절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진입 시 주의점으로는 초보자의 경우 2차 기준봉이 나온 2차 시세 초입에서 진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파동이 나왔다고 반드시 추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1차 기준 파동이 나오고 눌림 이후 2차 추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잘못 판단하고 진입 시 손절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초보자는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차 기준 파동 이후 2차 기준봉이 나온 후에 노리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눌림 시 진입은 당분간은 자제하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차트가 눈에 들어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자, 한번 예시 차트를 보면서 지금까지 봐왔던 걸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주식 차트고요. 먼저 기준봉을 봐야겠죠. 여기 거래량 터진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한 차례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기준 파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기준 파동이 될지는 모르는데 여기 이렇게 눌림을 보고 여기가 현재 추세의 고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기준 파동이 완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눌림을 보고 중심값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눌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부터 여기가 중심값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중심값을 구했으니 이 밑으로는 매도 추세, 위로는 매수 추세니까 우리는 매수로 노리면 되겠죠. 그럼 매수를 노리는데 눌림 시와 2차 기준봉을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눌림 이후로 두 번째 눌림 이런 곳 또는 이런 곳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것을 웬만하면은 하지 말고 2차 기준봉 나올 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2차 기준봉을 찾으면 되는데 이 거래량 터진 이 장대 양봉 보이시죠? 이게 2차 기준봉이 되겠죠. 2차 기준봉인데 여기 조정 구간 고점을 넘어서는 기준봉이기 때문에 이때 진입하시면 돼요. 이때 진입을 하는데 장중에 지켜보고 계시면은 여기서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막 이렇게 위로 움직일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고 진입하시면 되고 아니면 난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기준봉이 나오고 다음날 눌릴 때 진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손절은 어디서 하느냐? 눌림 시 진입이나 기준봉에서 진입하셨어도 손절은 첫 번째 눌림을 종가상으로 밑으로 돌파를 하면은 손절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진입을 하셨다면 한 차례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2차 추세가 나오고 또 3차 추세까지 나왔어요. 고점을 갱신을 했으니까 기준 파동도 계속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 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또 찾을 수가 있겠고요. 이때 기준으로는 이제 중심값이 어디겠어요? 여기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 저항을 많이 받았죠. 여기는 아니냐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기준 파동이 나왔을 때가 여기가 이제 중심값이 되는데 기준 파동이 이렇게까지 커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로 이제 옮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값을 여기로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심값 기준으로 위로는 매수, 밑으로는 매도로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쭉 주가를 지켜보니까 여기 이 시점부터 중심값을 훼손을 하니까 이제 매도 추세가 한번 나오고요. 이렇게 기준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이탈하면 새로운 매도 추세가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번 건들고 다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깬 게 아니에요. 깬 게 아니고 기준 파동 저점을 지지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매물대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는 척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더니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기준봉, 엄청 큰 기준봉이 이렇게 또 나왔어요. 중심값도 돌파를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뭐죠? 다시 매수로 노리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번 눌림을 또 봐도 괜찮겠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한번 눌리는 조정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기준 파동을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중심값이 마찬가지로 여기가 되겠죠. 이 기준 파동하고 값이 똑같죠. 지지저항이 많이 받은 가격대 조정을 주는데 얘는 조정이 많이 깊죠. 중심값을 깨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관망하는 거예요. 여기 밑은 매도 추세니까 관망을 하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기준 파동이 기준봉이 나왔죠. 또 여기서 지켜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중심값 위로 올라올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준봉을 먼저 찾고
찾고 기준 파동을 찾아야겠죠. 기준봉이 어디 있어요?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이제 직전 고점도 돌파를 했고요. 주가가 이렇게 한번 쭉 오르고 한번 눌림을 보라고 했죠. 눌림은 여기서 한번 줬죠. 한번 눌림이 나왔으니까 신값을 한번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겠죠. 지지 저항을 많이 받은 가격대가 어디예요? 딱 여기죠. 여기를 이렇게 선을 긋고 중심값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쪽으로는 매수고 밑으로는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눌림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눌림 시 우리가 진입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를 진입을 뭐 안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진입이 어디예요?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는 2차 기준봉이 나왔을 때 진입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손절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고요. 지켜봅니다. 지금 쭉 지켜봤더니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고점을 한번 찍고 조정이 한번 나와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준 파동이 생겼구나 라고요. 첫 번째 이렇게 눌림을 줬으니 중심값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중심값이 어디겠어요? 이쯤 되겠죠. 이 부분이 지지 저항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는 아니죠. 여기 중심값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고, 파동이 생기면서 지지 저항을 많이 받은 가격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격대가 정확히 찾기 어려우시면은 지지 저항을 많이 받은 부분을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를 해도 됩니다. 정확히 찾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이 가격대를 중심값으로 판단을 하고 밑으로는 매수, 위로는 매수로 판단을 하고 또 대응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 지지가 나왔는데 여기가 또 두 번째 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 진입하셨으면 여기서 만약에 익절을 못했다면은 조금 힘든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걸 판단하기 시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2차 시세 나오는 2차 기준봉에서 진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해요.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에서 중심값에서 계속 버티다가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매물대도 한번 돌파를 하는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익절은 뭐 여기나 뭐 여기가 또 되겠고요. 이후로 또 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쭉 흐르다가 쐐기형으로 나오다가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중심값을 돌파하면서 쭉 빠지죠. 이때부터는 관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이런 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요. 계속 관망이죠. 여기 돌파할 때까지.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입니다. 거래량 터진 기준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준봉이 나왔는데 여기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여기에 또 매물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돌파를 했는데 여기 매물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밑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양봉만 봤을 때는 물음표지만은 그 다음 봉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여기를 확실히 돌파를 해줬죠. 종가상. 근데 꼬리가 길어요. 꼬리 길면 기준봉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이렇게 캔들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봐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개를 이렇게 합쳐보면은 종가상 이렇게 돌파하는 캔들이 완성이 돼요. 기준봉으로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왔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눌림을 이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주죠. 적게 주긴 하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기준 파동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중심값은 당연히 이쪽이 되겠죠. 지지저항을 여기도 많이 받고 여기도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하늘색 선이 중심값이 되겠고요. 근데 이런 눌림에서는 초보자분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2차 기준봉, 이 눌림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진 기준봉에서 이 돌파 시에 진입을 하면 되겠고요. 손절은 어디겠어요? 중심값이 여기인데 길죠.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 눌림 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죠. 여기를 캔들이 종가상으로 이탈을 했을 경우, 식으로 종가상 돌파를 했을 경우에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눌림을 주면서 이때부터는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거래량도 터졌으니까 여기가 또 고점이 되겠고요. 이렇게 또 이어볼 수가 있겠죠. 기준 파동으로. 이 기준 파동을 기준으로 중심값은 어디겠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도 될 수도 있는데 좀 여기가 좀 더 강력한 지지 저항 매물대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매물대가,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영역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헷갈리시면은.
이해 가셨죠? 이렇게 영역으로 봤을 때 중심값이 여기서 하향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매도 추세니까 다 관망이에요. 여기는 물론 여기서도 매매를 할 수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초보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관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관망을 해야 돼요? 이 중심값을 기준봉으로 돌파했을 때 그 이후로부터 매수로 이제 노리면 되겠죠. 거래량 터진 캔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부터 매매를 이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준봉은 이제 장대 양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응용을 하자면 이 음봉 캔들도 기준봉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캔들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얘는 뭐예요? 갭 상승이죠.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캔들이죠. 근데 갭 상승했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갭으로 쭉 상승했으니까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상승을 했다고. 그래서 윗꼬리 만들고 내린 거죠. 쭉 내렸으니까 물가가 지금 여기 형성됐으니까 이렇게 윗꼬리 달린 양봉이 만들어졌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해 안 가셔도 좀 괜찮아요. 캔들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음봉 캔들도 기준봉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매수로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진 기준봉이 나왔는데 직전 고점이 바로 여기죠. 돌파를 못했어요.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거래량이 또 더 터지면서 윗골이 달린 캔들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캔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기준봉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한번 눌림을 봐야 되잖아요. 기준봉이 나왔으니까 기준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짧게 눌림이 나오죠. 눌림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 지점인 여기까지가 이제 기준 파동이겠고 중심값은 당연히 가격대가 되겠죠. 느낌이 오셔야 돼요. 여기도 살짝 눌렸고요. 여기도 이제 직전 고점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심값을 여기로 설정하고 위로는 이제 매수 추세니까 매수로 노리는데 이게 첫 번째 눌림 이후 여기서 진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거래량 터진 직전 고점 다시 돌파한 이제 여기 기준봉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손절은 여기가 되는데 중심값하고 손절 폭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심값을 손절의 기준으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손절 폭이 이렇게 얼마 차이가 안 났을 때는 밑으로 잡으셔도 돼요. 첫 번째 기준 파동은 고점을 갱신을 했고 이렇게 또 눌림이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기준 파동이 이렇게 되겠죠. 중심값은 어디예요?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구간. 그리고 또 계속 지켜봅니다. 여기서도 뭐 이때 아니면은 이때 또 진입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기준봉이죠. 또 지켜봐요. 여기서 고점이 갱신되고 또 계속 기준봉이 나오면서 계속 추세가 이어지잖아요. 계속 이런 데서 매수 노리는 거예요. 노리다가 이 시점에서는 모르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판단할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 추세 시작 지점인 여기서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기준 파동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중심값을 찾아야 되는데 중심값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고요. 잘 모르시면은 이렇게 영역으로 판단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로는 당연히 또 매수, 밑으로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매수로 노리다가 여기서 돌파를 했죠. 종가상 이 캔들에서 이때부터는 이제 관망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 주가가 다시 여기를 돌파하고 이 위에서 놀 때 매수로 다시 노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 차트입니다. 박스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이제 거래량 터진 양봉 캔들이 나왔어요. 이게 기준봉이 되겠고 이후로 한번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이 시점에서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준 파동으로. 그러면 중심값이 어디예요? 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얘가 눌렸잖아요. 그쵸? 여기도 될 수도 있네요.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잡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가 될 수 있는데 영역으로 판단을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후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죠. 이런 곳에서 이제 진입할 수도 있겠고 이제 거래량 터진 기준봉이 2차 기준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이제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손절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고 익절은 어디겠어요? 짧게 봐야겠죠. 직전 고점이 여기니까 이런 데서 익절을 또 하고 또 계속 이제 관망을 하는 거예요.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봤어도 이 중심값이 여기니까 이거는 잠깐 깼잖아요. 이건 깬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이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까요?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직전 고점을 또 돌파를 했죠. 이것도 기준봉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2차 기준봉이 나왔을 때 이 진입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손절은 당연히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겠죠. 짧게. 자, 또 지켜봤더니 한 차례 또 추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또 터졌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눌릴 시점에 여기가 또 고점이라는 걸 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또 그어볼 수가 있겠죠. 기준 파동으로. 그럼 중심값이 어디겠어요? 저 여기가 되겠죠. 중심값.
여기를 기준으로 계속 매수로 노리면 된다 이거예요. 이후로는 이제 매도로 이제 관망이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그러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이 중심값을 돌파해 줬어요. 이것도 기준봉이죠. 주가가 이 위에서 놀 때 또 매수로 노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준 파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전에 기준봉 영상도 같이 보시고 충분히 연습하세요. 이 두 영상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보시고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들도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